40년 경력의 재봉 전문가 최상희 씨. 가방을 수리한 지 40년이 됐지만 이렇게 고가의 가방을 수리할 땐 지금도 신중할 수밖에는 없다는데요. 자칫 바늘땀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작업에 들어가기 전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 간격이 몇 나왔나 체크 한번 해봤어요. 그대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이 가방 수리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은 전면의 누빔 부분이기 때문에 간격을 자로 정확하게 잰 후에 재봉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라 삐뚤삐뚤하네요. 부재질도 많고 아무래도 실수 없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자투리 가죽을 이용해 미리 시험 삼아 박음질을 해보는 작업자.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고 피팅을 이제 누벼야 되니까 이게 본판에 들어갈 거. 크기뿐 아니라 누빔의 탄성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데요. 됐어요? 한번 봐보세요. 근데 그 가죽이 딱딱해갖고 이거하고 느낌이 틀린데. 등가죽이 빳빳하고 백가죽은 좀 부드럽고 그러거든. 이거는 보고 접지를 펴서 부드러운 부분은 이제 누벼야지. 간격은 맞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느끼를 보자고. 누빔 모양을 확인하던 작업자가 갑자기 자리를 옮기더니 뭔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간이 나고 이건 간이 안 나기 때문에 다시 뿌려본 거예요. 동일한 조건에서 상태 확인을 하기 위해 가방에 마감제를 뿌려 무광 처리를 한 후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지? 정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마르모꼴이니까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이 지금 큐팅 리비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 본격적인 재봉 작업에 들어가는 작업자. 속도보다는 한 땀 한 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크기로 박음질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손길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시 하나를 제작했어요. 이거 너무 튀어나와서 또 고객님이 그럼 지금 너무 두 개를 튀어나왔다. 제작하신 거예요? 예, 너무 튀어나왔다고 또 할 수 있을까 봐. 누빔의 높이와 탄성이 다른 두 장의 작업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는 강도가 이건 압착력이 센 거고 이게 압축으로 한 거고 이건 기존에 있는 게 보면 이렇게 같은 압축에 들어간 게 약간 틀리네요. 부드러운 압축을 좀 덜한 거죠 상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높이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한 번 작업에 들어가면 다시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의뢰자에게 확인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군요. 필팅 강도가 좀 다르거든요. 볼륨이. 그래서 최대한 맞는 걸로 선택하실 수 있게 한번 보내드리고 이 작업 진행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붙어 있어야 되니까 미신 박을 때. 기스나지 말라고 여기 이런데 기스나면 안 되니까 가죽 덧댄 거예요. 원래 여기 쎄. 그냥 가죽으로 감싼 거지 이거 노란 거는. 이 가죽 집게는 40년 이상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도구인데요. 명품 가방을 고치는 방법은 따로 배울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작업자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습득한 귀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상시 그러면 끝나거든요. 이게 잘못 쳐버리면 백 전체가 젖어버려요. 이게 안 맞아버려요. 이게 삐딱하게 쳐져버리면 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거 쳐버리니까 못 쓰고. 조심스럽게 잠금 장식을 달 구멍을 뚫는 작업자. 명품 가방 수리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원 상태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을 하는 것이라는데요. 그래서 작업도 디테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참 많다고 합니다. 드디어 장식을 다는 작업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 두께가 이 나사하고 너무 두껍게 아까
이게 만들어졌으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아, 다치지가 않는다고요? 가방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본체가 완성됐습니다.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고정제를 발라 볼트가 풀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정해 어깨끈을 달아주면 드디어 수리가 끝이 납니다. 다 됐습니다. 여기저기 심하게 찢어져 사용하기 힘들 정도의 상태였던 가방이 새로 산 것처럼 말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방금 가방 수리를 끝낸 작업자가 또 다른 가방을 집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웬일인지 가방 속에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이 가방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게 좀 부드러워야 돼요. 이 가죽이고 이거는 원단인데 원단 부분은 좀 풀어줘야죠. 좀 부드럽게 처음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이 가방은 보기에는 손상된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 수리가 들어온 걸까요? 넘어졌는가 봐요. 넘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긁히고 막 그랬는데 넘어지면서 가죽 손잡이 부분이 긁혀 손잡이 교체가 필요한 가방입니다. 해체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이번엔 다른 때보다 더 가방을 뜯는 손길이 신중해 보입니다. 이거는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려고 지금 조심히 푸는 거예요. 최대한 원래 있는 부품들을 살려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이 힘들어도 상태가 좋은 실은 끊어지지 않게 빼놓습니다. 안에가 그렇게 돼 있네요. 신기하게도 손잡이의 가죽 부분을 벗겨내니 굵은 밧줄 형태의 줄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무엇으로 만든 건가요? 나무 껍질이죠, 나무 껍질. 아, 나무 껍질. 손잡이 수리 작업을 하다 말고 같은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오더니 갑자기 멀쩡한 손잡이를 가위로 자릅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인데도 좀 전과는 다르게 손잡이 안에 고무 호스가 들어있네요. 예. 이거 넣어놨잖아요. 이거 어디 천지차이잖아요. 진품 손잡이 속엔 나무로 꼬은 밧줄 형태의 줄이 들어있는데 반해 위조품의 경우에는 고무 호스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게 묻어있어 이게 탁 꺾여요. 그리고 잡아보면 손잡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쿠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은. 그런데 이거는 예뻐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딱딱한 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면이니까 네. 그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안 보이는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번엔 손잡이를 똑같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 본을 뜨는 작업입니다. 이대로 많이 잘라서 고려내야 돼요. 이제 재단을 할 차례인데요. 똑같은 가죽을 준비한 작업자가 기존의 제품을 새 가죽 위에 붙여 한 채 오차도 없이 잘라냅니다. 손잡이 수리는 간단해 보여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요. 기계 작업 없이 일일이 손으로 할 수밖에는 없어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번엔 새 가죽 위에 원래의 손잡이를 붙이고 송곳으로 바늘땀 구멍을 일일이 뚫기 시작하는 작업자. 재봉선으로 하게 되면 원래 거하고 좀 틀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1인치에 한 6땀 정도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정확하게 재보면. 정말 1인치 약 2.5cm 안에 정확하게 6땀이 나왔습니다. 원래 제품을 위에 붙이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원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손잡이 재단과 밑 작업이 끝났습니다. 재단한 가죽 위에 접착제를 발라 나무 밧줄을 올리고 오므려준 다음 작업은 바느질입니다. 정확하게 땀수를 맞추며 양쪽으로 당기면서 바느질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꼭 손으로 해줘야 하는 작업이라고 하네요. 한번 꿰매서 이렇게 우리도 입히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머님들이. 예, 그 원리예요. 내가 한 땀 한 땀. 이게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작업자의 정성으로 드디어 손잡이가 완성됐습니다. 손잡이는 가방을 사용할 때 손이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수리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수리가 끝났는데요.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이 안 갈 만큼 감쪽 같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장. 이번엔 작업자가 좀 특별한 수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낡고 커다란 가방을 다른 디자인의 가방과 소품으로 리폼하는 의뢰입니다. 깔끔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너무 얼룩되어가지고. 이게 이거를 이제 아예 이제 고객님께서 다른 디자인으로 바꿔본 거죠. 얼핏 보기에도 가죽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낡아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행이 지난 가방을 요즘 유행하는 클러치 형태로 바꾸는 수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이게 몇십 년 가도 이 원단을 썩지 않아요. 그래서 명품을 사용하고, 그렇지 저 가짜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원단 자체가 그냥 찢어져 버려요. 작업자가 진품 원단과 위조품 원단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짜투리 천들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쉽게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찢어갖고 찢어진 것이 명품이겠어요. 아니죠요. 이렇게. 그래서 야간 거죠. 찢어질 수가 없죠. 똑같은 거네. 안 찢어져요. 예, 가보세요. 거의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네.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클러치와 카드 지갑, 열쇠 고리까지 모두 3가지 제품의 리폼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재단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사이즈가 가장 큰 클러치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이즈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가방의 사이즈를 잰 후 흰 도화지를 자르기 시작하는 작업자. 뭘 하려는 걸까요? 패턴을 먼저 도안을 해서 이 도안에 맞춰서 이제 이거를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으로 이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도안이 잘못되면 원하는 디자인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도안 작업은 언제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경력 40년이 훌쩍 넘은 능숙한 작업자의 도안을 만드는 손길이 거침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도안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무려 4가지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칫 분해를 잘못해 원단 손실이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제품이다 보면 그 원단으로 그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게 상처를 난다든가 뭘 해버리면 이것도 하나만에 돼버리잖아요. 신중하게 가방의 해체 작업을 이어가는 작업자. 뜯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힘 조절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노하우라고 하는군요. 가방의 앞뒤와 밑판, 안주머니, 손잡이까지 모두 깔끔하게 해체가 끝났습니다. 이제 원단 재단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재단을 하던 작업자의 눈에 띈 것이 있는데 손잡이가 붙어있던 자리에 생긴 바늘 구멍입니다. 이런 부분을 재단 잘못해버리면 이런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래 버리면 만들어 놓고 보면 그 자리에 바늘자국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죠. 바늘 구멍을 피해 클러치와 카드 지갑, 열쇠고리까지 리폼에 들어갈 원단을 조각조각 잘라 재단을 하는데요. 이렇게 리폼을 하게 되면 유행이 지난 가방을 요즘 선호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새로 사는 것에 비해 가격이 3분의 1 정도로 경제적이라
가방 리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재단이 끝나면 다음 작업 전문가에게 원단이 전달됩니다. 사장님 이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번 작업은 지갑과 액세서리 제작입니다. 엘사의 그 마크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해요. 가방 리폼 의뢰 시 짜투리 원단을 활용한 소품 제작 주문이 요즘은 참 많다고 하네요. 키홀더 네. 2개 하고요. 네. 그 카드집 하나. 그 중에서도 카드 지갑이나 열쇠고리는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도안이 벌써 만들어져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요 이제 LV를 살려줘야 글씨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또 오리지널이 이런 식으로 이제 LV가 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원단 남아 있는 걸로 이거는 이제 가운데 하나인데 네. 요거는 이제 나오는 부위가 없어가지고 LV가 2개로 들어가. 요건 안 나오고. 요거는 이제 짜투리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문연을 맞춰서 재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죽 위에 붙이는 하얀 천은 무엇일까요? 부직포. 부직포요? 이거 이제 이 원단이 네. 나중에 이제 좀 뭐 비 오고 이런 습기 차고 이러면은 좀 오그라드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새 뚝딱 카드 지갑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두 번째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여기 그럼 이제 키홀더요? 예, 키월다. 무늬를 맞춰 자른 원단을 고리에 끼운 후 단단하게 고정 볼트를 조여주면 특히 남성들에게 인기 있는 열쇠 고리도 완성됩니다. 이번엔 제일 중요한 클러치 제작을 할 차례인데요. 재단한 원단에 접착제를 발라 안감을 붙여주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여기가 지금 지저분했는데 덮어졌는데 이제 이거로 최종 베이는 라운드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안에 내부도. 내부도. 안감을 붙인 후엔 반으로 접어 클러치 모양을 잡아주는 작업을 한다는군요. 다음 과정은 윗부분에 가방을 여밀 수 있는 지퍼를 단 후 미리 재단된 옆부분을 클러치에 조립해 크기를 맞춰봅니다. 이제 여기서 지퍼하고 요거 이제 붙이면 이거는 마무리 된 거예요. 합시다. 자, 마무리 되면 깔끔하니 잘 박아주세요. 이제 다금질만 하면 완성인데요. 바늘담수가 중요한 명품은 재봉틀을 사용하지만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에서 좀 돌아가기가 수월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끝마무리는 여기서 짓는 거고. 재봉틀마다 용도가 다른데요. 곡선 형태인 끝부분은 모서리 전문 재봉틀로 옮겨서 작업을 해야 다금질 모양이 예쁘게 나온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지퍼의 끝부분에 상표를 달아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면 클러치 리폼이 끝이 납니다. 그 가방을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가까이는 들었겠던데 리폼을 해서 이제 다른 디자인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한 개의 가방이 무려 4개의 제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낡고 헌 고가의 명품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묵묵히 만들어내는 작업자들의 노고가 있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도 쟁쟁해요. 열심히 해서 이제 후배도 양성하고 다 같이 더불어 나이 누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